시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동시장입니다. 상처를 딛고 상생으로라는 주제로 안동시의 재난 대응 및 이재민 관리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은 물난리와 불난리를 다 겪어봤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는데 우리 안동은 정말 두 개를 다 겪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또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사례들도 많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대형 산불은 우리 안동은 수도 서울의 2.5배입니다. 서울 면적만큼 불이 타버렸어요. 주불이 몇 시간 만에 3시간 만에 다 타버렸습니다. 나머지 잔불은 이틀 3일 가지만은 이재민이 5천 명이 발생했고 주택이 전체가 다 불타버렸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악의 산불이 아니었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대응은 1차적으로는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 산불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재민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또 후속 과제를 남기고 있는데 이 과정마다 정말로 어려운 게 많아요. 매뉴얼에는 잘 돼 있지만은 현실에 가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 거, 말로는 다 잘 돼요. 근데 현실에 가면은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사전 대비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제적인 감시를 해야 되겠다.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지만은 그물망처럼 촘촘한 초기 대응, 마을 순찰 때 전담 공무원, 취약계층 1, 2차 담당자 온갖 걸 다 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안동시는 여기에 더 붙여서 뭘 하느냐 하면은 택시기사, 집배원, 수도검침원, 즉 안동시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감시원이다. 빨리 신고가 돼요. 빨리. 늦게가 신고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황 끝난 뒤에 신고 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확보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성공 사례를 거두었어요. 빨리 신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선제적인 대응 체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은 마을 순찰 때 이장을 임명해 놨어요. 그러면은 리아카를 가지고 20명을 다 살려냈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신고 들어오고 119 가면 다 없어졌는 거야 아마. 왜냐하면 대부분 농촌 지역은 도심에서 그까지 가려면 1시간씩 가야 됩니다. 가는 사이에 다 정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을 순찰대를 이용함으로써 마을 이장님이 직접 리아카에 싣고 대피를 시켰어요. 그 결과 대통령상까지 받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하고 즉각적인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대피를 시키면은 대피를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내가 평생을 50년을 살았는데 불난 적도 없고 산사태 난 적이 없다. 지금 요양원인데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를 옮기려고 얼마나 힘든데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데 대피를 안 합니다. 실제 요양원에서 이틀 동안 대피시켰어요. 여기에는 중증 환자가 있는데 구급차 한 대가 오면은 한 명밖에 못 싣고 나가요. 좁아서 후진도 안 돼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틀 동안 대피를 시켰는데 대피 끝나고 불나버렸어요. 만약에 안 시켰으면 제가 볼 때는 연기에 다 질식해서 돌아가셨지 않을까. 그 다음 우측의 장면은 아무리 대피를 하도 안 해요. 그럼 나중에 대피를 안 시켜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전부 공무원 문책 다 당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참 어려워요. 이 공무원이 마지막까지 대피를 안 하니까 유언장을 남겼어요. 유언장 카톡에다가. 자기 유언을 다 하고 대피를 시키고 20만 원 불 다 타버렸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제적인 대피를 시켜야 되느냐. 정말로 가행 대응해야 됩니다. 안동에서 실제로 산불이 나서 선제 대피를 시켰는데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가행 대응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10분 있다가 온 산에 불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불난 거리하고 실제 불이 타오는 시점하고 우리 거리가 30km 이상이 남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까지는 불이 안 올 거다 생각하는데 불은 5km씩 날아가거든요. 5km씩. 이와 같은 강령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은 30km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정말 오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시장은 어디 있어요? 현장이에요.
저는 방화성 구축할 때도 현장에 있고 마지막 불 끌 때는 제가 현장에 모여 있으니까 밑에 하산해가 있지만은 마지막 잔불 정리할 때가 올라가는 거예요. 잔불 정리하면서 제가 어떤 경우를 겪었느냐 하면은 제가 올라가 보니까 일반 신발은 다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불이 나 발이 뜨거워서 산에 가서 불을 정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공무원에만 시켰는 거예요. 제가 가서 똑바로 신발을 불에 안 타는 신발을 다 바꿔줬어요. 만약에 제가 현장에 가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알아도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시행정만 하는 거예요. 대충 하면은 또 불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우리 안동의 유명한 만유정인데 지금 저기에 쌓여 있는 게 방염포거든요. 불이 저기에 완전히 다 붙었는데 언론에서는 화재가 나서 소실됐다고 발표했어요. 방염포로 쏴서 저걸 극적으로 살렸어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 러브 합시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정자인데 이철호 지사님하고 저하고 오전에 가서 저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방염포로 쏴서 저걸 살린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저러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고만 받고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는 현장에 가야 돼요. 산에 올라가 봐야 돼요. 올라가 봐야 다리가 아픈지 뭐가 아닌지 문제가 있는데 보고만 받으면 보고는 모두가 완벽합니다. 잘 정리정 잘 돼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피하는 방법. 보통 대피하면 우리 어디 합니까? 체육관, 경로당. 이제는 정말로 구석기 시대, 난민촌이에요, 난민촌.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에요. 이 방법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염병, 위험, 세면시 정말로 난민촌을 방불케 할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싸우죠. 옆집에 시끄럽다 그러죠. 왜?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 늦게 자는 사람 이야기하면 소근소근 내도 시끄럽고 난리가 나요. 전염병 위험 있죠. 밥도 못 먹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간의 편의가 아니라 민의 일상이 된다. 그래서 안동시는 지금 어떻게 바꿨냐면은 호텔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가족끼리 대피하니까 불만이 없어요. 일단은 최고 시설에서 합니다. 지금. 그리고 식사도 호텔식 뷔페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낮에 계시는 분들 온갖 치유 프로그램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대피하는데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피하느냐? 이럴 때 오늘 밤에 비가 온다. 예보가 있는데 예보가 100%안 맞아요. 우리는 온다라고 발표만 되고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저녁에 어떻게 하느냐? 버스를 동네에 갑니다. 동네. 가서 마을 주민들에게 오늘 재난여행 가자고 이야기, 호텔로 놀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간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경로당에 대피하자 그러면 모두가 안 간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대피를 시키니까 이제는 대피로 인한 불만이 없어지는 거죠. 돈은 좀 들지만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재난 대피 상황이 저는 선진국형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이런 책임을 지고 모든 지자체의 대피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언제까지 체육관에서 난민촌처럼 생활해야 되느냐. 이제는 시스템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 대피소를 운영을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경로당에 대피시키고 체육관에 대피시키면은 새벽만 되면은 또 집에 가야 됩니다. 혹시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대피를 시키려고 또 가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아예 버스를 가지고 일터로 돌아갈 사람 버스로 동네까지 다 태워줍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저녁 때면 모시고 나오고. 이런 시스템을 하니까 공무원의 일이 훨씬 더 줄는 거죠. 안 그러면 또 밤에 가서 또 거기 자버리는 거예요. 또 대피시키라고 밤에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하면은 치아의 경우 안 될 때는 경찰까지 동원했어요. 너무 인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드렸고, 그 다음에는 체육관에서 대피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제일 힘든 게 씻는 문제예요. 목욕 쿠폰을 다 드렸어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도 대부분 보면은 단체 급식을 하잖아요. 식권을 다 나눠줘 버렸어요. 단체 급식으로 드실 분은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동 시내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권을 놔두니까 아침에 된장국 먹고 저녁에 소고기국 먹고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까지 좋아지느냐?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다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재민 관리를 하는데 전체가 불이 탔으니까 이분들이 빨리 집으로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을 지는데 우리 안동만 불탄 게 안동 무성회가 5개, 그다음 산청까지 7개 지자체가 불이 났기 때문에 전국의 주택을 다 동원해도 한 달 만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안동시는 선제적으로 제가 직접 가고 공무원들을 전부 파견해 가지고 30일 만에 집을 납품하는 업체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다 됐는데 마지막에 옆 지자체도 달라 그러니까 또
이걸 공급하는 업체는 욕심이 생기나 계약을 많이 해서 안동에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을 전부 파견해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현장에 가서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철저하게 해서 60일 만에 840동을 완벽하게 공급했어요. 아마 안동시가 가장 최초로 했어요. 자, 이와 같은 시스템들이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동식 주택 하니까 전부 다 조립식 주택에 내가 왜 가노? 이런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달에 있는 그 규격바다가 월등히 예를 들면 두께가 100T예요. 근데 우리는 150T로 냉난방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고 호텔 수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다가 쉽게 하면 숟가락까지 다 넣어줬어요. 그냥 몸만 딱 들어오면 2인 가족이 무조건 살 수 있게끔 쌀, 김치 모든 것을 세트로 다 넣어줬어요. 왜냐하면 불이 타가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숟가락 하나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여기 딱 들어오면은 당장 일주일 동안 먹고 살 쌀, 김치 모든 반찬까지 냉장고에 다 넣어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처음에는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샘플을 딱 보여주니까 너도 나도 빨리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재민별로 정말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원 어떻게냐? 그냥 전화 받고 대충 처리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민원 이력 관리가 거의 안 돼요. 안동시는 이력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민의 담당자는 누구고 여기에서 민원 들어오는 개통이 여러 군데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두가 들어오면 이 사람 이름으로 다 입력을 하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뭐가 모든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이 사람 시스템에만 딱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뭐 해서 이렇게 딱 나오니까 빨리빨리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단지가 한 60개 정도가 되는데 단지별로 가장 책임제를 운영했어요. A라는 가장은 예를 들어 가지고 20개 동이 있는 한 단지다. 여기는 책임을 딱 시켜서 그분이 직접 가장이 이재민에게 직접 전화를 다 합니다. 불편한 게 있나 없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통합관리 시스템을 함께 운영함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제일 힘든 게 불이 타고 나니까 밤에 되면 우울증이 오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웃고 잘해요. 저녁만 되면 울어요. 사람 붙잡고. 이거는 직접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마음건강 회복 프로젝트 쉽게 얘기하면은 멀리 남해도 가고 동해안도 가고 해가지고 1박 2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정말 재미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갔다 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평생 살아도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잠시나마 그러한 아픔을 달래는 거. 그리고 항상 찾아가서 치유 프로그램 특히 정신적인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심리 치료를 정말로 많이 해주고 있고 지금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동참을 하는데 전체가 불이 타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상비 1억을 주는데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런데 당장 설계비가 500만, 600만 또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시에서는 건축사 협회에서 설계비를 50% 할인을 해줬어요. 2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안동시도 적극 노력했고 건축사 협회도 적극 노력해 주셔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또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자식들이 오면은 엄마 아빠 사진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은 가족의 역사가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봉사단체가 해가지고 영정사진을 다 만들어줬어요.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게 가족 사진 없다. 엄마 아빠 사진 없다. 이게 현실이 왜 내일 모레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큰 것은 아니지만은 선제적으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 드린 것이 좋은 장점이 아니었나. 그 다음에는 이재민 주택을 가지고 나면 이게 2년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대부분 보면 자치단체는 그냥 매각해 버립니다. 매각해서 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재민들이 가져가는 거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고 남는 것을 뭐 하느냐 대피소로 활용하려고 해요. 지금 안동시는 이와 같이 모아서 또다시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호텔로 다 못 가면은 이 안에 호텔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전지훈련 숙소
관광지 호텔, 단체 관광객들이 안동 상당히 많아요. 학생들. 그러면 이 숙소라는, 즉 다목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집합화시키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불이 많이 난 지역은 산림투자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정말 이제는 산이 단순한 복구의 차원이 아니라 재창조의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민간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불이 났어요. 근데 의성에서 난 불이 영덕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소방대도 있고 뭐 다 산림청 다 나와요. 문제는 불을 못 꺼요. 왜 못 꺼냐? 밤이면 밤이라고 못 꺼요.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못 꺼. 그러니까 불은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달나라까지 가는 시대예요. 그러면은 밤에도 불을 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바람이 불어도 불을 꺼야죠. 근데 뭐 하는 소방관이 있고 시설 장비가 있지만은 모두가 대기에 대기. 불 끄는 시간보다 대기 시간이 너무 많아서 초동 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상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드론을 하든지 뭘 하든지 슈루탄 터뜨리면은 거기에서 소화기 가스가 나와가지고 불을 끄든지 뭔가 첨단 기술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 지금과 같은 방제 방법으로 가지고는 이 대형 산불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왜? 50m, 5km씩 날아가 버린다 불이. 태풍 부는 만큼 바람이 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는 지자체가 불을 꺼야 되잖아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은 하선이 어디까지 왔는지 지자체장은 몰라요. 의성에서 불이 왔어. 그럼 우리는 항상 사람 공무원 보내가지고 자, 의성 어디까지 불이 왔나 매일 밤마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청, 그 다음에는 행정안전부 여기서는 불이 어디 왔는지 다 보고 있어요. 정작 아까도 했지만 지자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불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야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하잖아요. 지자체는 어느 골짜기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아요. 소방방재청 어느 곳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보를 주는 것도 좀 지자체장에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렵지도 않는데 왜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런 것들은 하재 정보, 하선이 하면은 이게 오는 속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장과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문제지 그냥 소방방재청, 산림청만 공유한다고 해서 저는 절대로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계속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직원을 1시간만 불이 어디까지 왔노 왔다 갔다 2시간 걸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자체 맞춤형 어떤 재난 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불이 나면은 아마 중앙에서 많이 내려와요. 저는 좀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현장에서 불을 꺼야 되고 이재민들 진짜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맨날 누구 한다고 와서 브리핑하라 그래요. 브리핑하는 게 더 급한지 이재민 관리하고 불 끄는 게 더 급한지 저는 우선순위를 가려야 된다고 그래요. 제일 고마운 분이 누구냐? 몰래 내려와서 봉사해주고 가는 분은 진짜 제가 가시는 뒤에 가서 엎드려가 절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왔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런데 알리면 민폐 주니까 내가 알아서 그 현장에 가서 봉사하고 가겠다. 이런 정치인도 많았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이 났을 때 아까 뭐 그 소방청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좀 지나고 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 받든지 와서 도와주는 거는 고마운데 너무 많이 오니까 지자체장이 의전하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의전하다가. 제가 오늘 느낀 거예요. 현장에 가 있어요. 그럼 또 누구 왔다 가면 또 1시간 또 달려와야 돼요. 왔다 갔다 시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이제는 선진 시스템으로 좀 바꾸어 가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재난관리법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정말 구석기 시대 거.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집을 보상하는데 다 1억이에요. 1억. 그러면은 평수에 따라 한단 말이에요. 50년 전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집도 1억. 작년에 5억 주고 준 집도 1억.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상대적인 불평등이 없이 좀 합리적인 기준 그리고 현실에 맞게끔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불이 날 때 예를 들어 안동시만 불이 나면은 관계없어요. 우리는 5개 지자체가 불이 같이 났잖아요. 그러면 옆 지자체가 뭐를 해주느냐 소문은 엄청나게 빨리 와요. 그 조금만 잘해주면 이 지자체는 반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상대적인 빈곤이 없도록 동일한 기준에서 살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지자체는 형편이 좋으니까 좀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어떤 지자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좀 적게 해주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불이 났지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보상 기준이 틀린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과거에 했던 것을 현실에 맞게끔 좀 상대적인 빈곤이 없게끔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농기계를 국가가 하는 거는 몇 종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안동시는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또 옆에 동은 좀 적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맞춰가 해줘요. 똑같이 불이 났으면은 그 보상 기준도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자치단체장님 계시는데 나중에 이웃하고 같이 불이 나거든. 반드시 어떻게 하냐. 이웃하고 협의해 가야 돼요. 혼자 했다가 우리가 좋게 하면 또 진짜 상대방 또 좋게 하면 만들어요. 서로 욕만 얻어먹어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자, 그 다음에는 제가 국가 주도별 재난안심탄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계속 체육관에만 보내치기 하지 말고 각 지자체별로 한 개 정도는 연구시설을 하나 만들어주면은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계절제 근로자를 쓰시는 분들은 그 근로자가 숙소로도 활용되고 비상시에는 대피소로 쓰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서 평가를 해보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동시는 우리 시민들은 정말 눈물을 웃음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하마의 젖더미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 차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각 지방정부에서 정말 많은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장님의